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황입니다. 오늘은 어제의 기대감을 저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요즘에는 사실 뭐 이제 그런 거는 거의 없는데, 아예 없다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옛날에는 아이들이 골목에서 많이 놀았어요. 골목에서 놀 때도 마땅히 없고 하니까 골목에서 많이 뛰어놀고, 저도 골목에서 많이 놀았는데 저녁쯤 되면은 어머니께서 밥 먹으러 들어오라고 이렇게 소리를 치죠. 네. 근데 너무 시끄러우니까 누군가 바가지에다가 찬물을 담아서 뿌려버리네요. 네, 오늘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상승했는데 한국 시장은 오후 들어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악재가 있었을까요? 뉴스를 찾아보니까 악재는 안 보이는데, 마감할 때 누군가 찬물을 끼얹었어요. 근데 연기금이 지금 현재 제일 많이 판 걸로 나오는데 왜 팔았을까? 근데 연기금이 코스피에서 1,500억 정도를 마감해서 최근에 샀던 걸 다 던져버리는 것 같은데요. 예, 일단 그렇게 팔았고, 외국인도 한 1,000억 정도, 예, 마감할 때 매도를 했고, 코스닥에서는 기관 쪽에서 매도를 했다는 건 뭐 연기금도 아마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매도를 했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마감할 때 매수를 살짝 했어요. 동시호가에 들어갔을 때 에코프로 BM이라는 주식이 하한가 호가가 나왔거든요. 그만큼 강하게 때렸다라는 얘기인데,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으려고 했던, 뭐 그랬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순간적으로 호가가 크게, 지수 낙폭이 크게 나오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무슨 뉴스를 듣고 그렇게 매도를 하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그런 매도가 나오면 시장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돈 뭉치지 않습니까? 연기금이 그렇게 판다. 예. 그런 짓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예. 참. 하여튼 뭐, 그것 때문에 빠졌다라는 건 아니겠죠. 근데 오후 들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좀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외국인도 그렇고, 1시, 12시 반 정도인가부터 시작해서 계속 매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매수를 이렇게 쭉쭉 해가다가 방향을 틀었는데, 그 이후에 기간은 쭉 더 사다가 갑자기 팔았어요. 갑자기. 네. 근데 그때 나왔던 뉴스가 뭐 딱히 어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일단. 예. 근데, 뭔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들죠. 하여튼 뭐, 오늘 흐름은, 상당히 기분 나쁘다.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그 중국의 3월 제가 그 무역 수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말씀을 드렸나요? 예.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무역 수지는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네요. 3월 무역 수지가 473억 달러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이전이 1160억 달러거든요. 네. 상당히 많이 줄었죠.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많이 줄었다. 근데 어제도 오르고 오늘도 어제는 빠지고 오늘 중국이 올랐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수출 같은 경우는 14.7%가 나왔는데 전망치보다는 높게 나왔어요. 네. 이전은 16.3%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역수지가 이렇게, 무역수지가 나왔다는 얘기는 수입을 어마어마하게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수출이 소폭 줄었는데, 예. 뭘 샀겠습니까? 에너지를 샀겠죠. 석유나 가스를 뭐 사지 않았을까. 영국의 3월 인플레이션율은 월간으로 1.1%, 연간으로 7% 나왔고요. 핵심 물가는 월간으로 0.9%, 연간으로 5.7%, 소매 물가는 월간으로 1%, 연간으로 9%. 예. 영국도 뭐 물가가 높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5.13이 나왔어요. 이제 5%를 넘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신청은 약간 둔화됐습니다. 마이너스 1.3. 시장 지수는 393이 나왔는데, 이게 올해 1월 달에 얼마였냐면 617이었어요. 617이었는데 지금 393이다. 거의 뭐 220포인트 정도가 날라갔다. 30% 이상 날라갔다. 그리고 3월 달에는 500이었거든요. 예, 3월 달 대비, 한 달 전 대비해서도 지금 현재 100포인트 이상 내려와 있다. 이렇게, 예.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면서
모기지 시장 지수는 상당히 나빠지고 있는 거죠. 미국의 3월 산업 생산자 물가는 월간으로 1.4%, 전망은 1.1%였는데, 그리고 분기 단위는 11.2%, 전망은 10.6%였는데 11.2%. 네, 생산자 물가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도. 네, 안 좋은 거죠. 그리고 미국의 3월 근원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 이게 이제 월간으로 1%, 전망이 0.5% 이렇게 나왔고, 연간으로는 9.2%, 이게 전망은 8.4%였는데 이것도 많이 올랐다. 뭐 물가야 뭐 지금 계속 많이 높게 나오니까, 예, 뭐 그렇게 나왔다 정도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많이 올랐잖아요. 모건 스탠리에서는 오늘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약세 시장 랠리다. 예. 그 죽은 고양이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을 때 잠깐 튀어오르는 뭐 그런 정도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제 캐나다가 금리를 올렸는데 0.5%였던 거를 1%로 올렸습니다. 0.5%를 올렸어요. 예. 캐나다가 먼저 빅스텝을 밟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3월 수출 물가가 오늘 나온 게 22.8%가 나왔어요. 이게 20.5%였거든요. 수출 물가도 또 한 10% 정도 또 올랐고, 수입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수입 물가가 35.5%. 예. 이전치는 30.7%였는데 수입 물가가 많이 오른다라는 얘기는 에너지나 뭐 이게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을 다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입 물가가 지금 현재 원자재랑 뭐 이게 에너지 오르는 거에 따라서 많이 오를 수밖에 없죠. 이게 오르는 만큼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죠. 예. 오늘 한국은행이 금리를 또 올렸어요. 예, 1.25%에서 1.5%로 한국은행 총재가 없는데 지금 동결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렸다. 예. 물가를 4% 이상에서 지금 조금 더 계속 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성장률은 3%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2%대 초반 정도로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는 둔화된다는 거죠. 눈에 띄게. 우리 경제는 민감하기 때문에, 거기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예, 안 좋다. 그리고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그 서베이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71%의 대답이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연준이 빅스텝을 밟기 전에 지금 여러 명이 계속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있잖아요. 뭐 이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빅스텝으로 간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서 빅스텝으로 가는데 경기 침체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는 식으로 계속 시장을 달래고 있어요. 예. 원래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이게. 2017년도에 금리를 매달 올렸잖아요. 매달 계속 올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시장을 계속 달래는 거죠. 예.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올려도 침체로 가지 않는다. 아직까지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어제 그 JP 모건 다이먼 회장이 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연준이 금리를 너무 급격하게 올려가지고 경기에 둔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 사람은 원래 2023년까지는 시장이 좋을 것이다라고 그때 작년에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바뀌었어요, 전망이. 예. 2분기하고 3분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전망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물가가 그때까지 떨어지지 않게 되면 경제가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이 사람의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올랐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에 그 군사 무기, 서방의 무기 수송 수단 이거를 군사 표적으로 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폴란드에서나 이렇게 들어오는 그 무기들을 공격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조금 위험해질 수 있는 게, 들어오는데 이제 미사일을 쏴서 그걸 이제 부수는데 그게 미사일이 폴란드 국경 안으로 떨어지게 되면, 예.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주가가 이제 확전되는 거 아니냐. 폴란드가 화가 나가지고 참전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물론 폴란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나토가 결정할 문제겠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독일도 나토하고 같이 전쟁 당사자가 되지는 않겠다. 하지만 제대로 된 무기를 공급하겠다. 지금 현재 무기 재고를 보고 공급할 수 있는 거 공격 무기 쪽으로 해서 공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미국도 뭐 오늘 또 뉴스에 나왔지만 그 8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곡사포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곡사포. 지금 러시아의 대대적인 공세에 대비한 그런 무기를 지원하겠다. 헬기도 이번에 11대를 준다고 했어요. 네.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미국 재무장관이 이 서방의 러시아의 제재를 중국이 만일에 훼손하는 거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 중국이 국제적으로 어떤 그 위치가 위태로울 것이다라고 경고를, 아주 강한 경고를 했습니다. 네. 이게 좀 이런 게, 그러니까 제가 지지난 시간인가요? 만일에 이제 중국이 이런 거 하다가 들켰을 경우에 서방에서 유럽하고 미국이 강하게 중국을 이제 제재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예. 그때는 일단 뭐 주식 다 팔고 현금 일단 들고 있어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시진핑이 제로 코로나 이 정책을 수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거를 수정하지 않는다. 이거 참. 그리고 고강도 규제를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중국 시장이 올랐어요. 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뭐 지준율 인하 지금 기대한다고, 지준율 인하 금리 인하 기대한다고 얘기했는데 총리가 발언하는 거하고 조금 이게 의미가 조금 다른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이 규제를 유지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옛날에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중국에서 참새를 보고 나쁜 새, 그 한마디 했다가 전국에 있는 참새를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병충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흉작이 됐죠.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있었어요. 예. 예전에 있었습니다. 예. 그런 거랑 사실 뭐 물론 근데 이 사람이 혼자서 판단한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뭐 보좌진 있으니까 뭐 이게 싱크탱크 이런 거 다 있거든요. 예. 거기서 뭐 얘기하겠죠. 이거 규제했을 때 경제적인 충격이 얼마고 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하여튼 이렇게 얘기했다. 근데 시장은 올랐다. 일단 뭐 오늘 시장으로서는 뭐 만일에 이런 뉴스로 중국이 빠졌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뭐 밀린다라면 또 납득이 갈 수 있고, 그리고 금리를 인상을 했을 때 주가가 밀렸다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흐름이 이제는 좀 분위기가 좋아지겠구나라고 오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후 들어서 또 갑자기 밀렸다가 마감할 때는 대량 매도가 있었다. 예. 뭔가 좀 불길한 듯한, 갑자기 또 방향을 또 그렇게 바꾸는 듯한, 예. 확인된 게 없을 때가 제일 좀 답답하고 좀 그런데 좀 불안한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아직은 아니다. 네. 오늘 마감 동시 효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매도를 많이 한 것인가요? 일단 연기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도를 많이 했고, 근데 외국인은 어디서 했는지를 잘 몰라요. 이게 어제 제가 저는 삼성전자를 거의 추천하지 않습니다. 관심 종목에도 없어요. 삼성전자는. 그런데 어제 제가 관심 종목으로 넣은 거는 그게 좀 어제 설명드렸지만 그런 변화가 있어가지고 넣었고, 그리고 오늘 사실 좀 기대를 했거든요. 예. 근데 빠져가지고 하루 종일 그 가격에서 있다가 오후 들어가지고 매도가 더 나오니까 이게 조금 더 빠졌어요. 예. 어제 외국인이 제가 분명히 마감 그 직전까지 매수였거든요. 삼성전자가 매수였는데 마감할 때 또 던졌다. 오늘도 또 매도를 했더라고요. 예. 환율이 1237원에서 이렇게 1223원까지 떨어지면 삼성전자를 사볼만 한데 안 산다라는 거죠. 네. 왜 안 살까? 왜 안 살까? 삼성전자만의 문제인가?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제발 좀 이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냥 뉴스를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어제 중국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와 쿼드 관계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일본 언론에서 나왔어요.
옵저버로 참석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기분이 안 좋겠죠? 네. 근데 최근에 재작년인가요? 그때 중국 자본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많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신호가 있었거든요. 그 우리나라 시장에도 자금이 미국 자본도 있고 유럽 자본도 있고 그리고 중국 자본이 이제 들어온다라는 거죠. 중국 사람들이 부동산을 많이 사긴 했지만 금융시장에도 들어온다라는 거죠. 예. 안 좋은 뉴스, 이게 외교적으로 어떤 그런 좀 약간의 그 신경전 같은 그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 이게 좀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뭐 그 뉴스, 우리나라가 지금 제가 외교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미국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만약에 미국이라면 미국이 그동안 우리나라한테 구애를 계속 했어요. 자기 편을 들으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 중립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계속 구애를 했어요. 지금은 안 해요. 지금은 안 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우리가 참석하겠다 해가지고 옵저버로 그게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예. 그렇게 되면 미국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저 같으면은 좋게 생각 안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구애할 때는 중립을 지키고 있다가 갑자기 좀 끼워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세상이 이게 냉전, 신냉전처럼 갈라지고 있는데 어느 한쪽으로 가게 되면 경제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판단에 신중해야 되고 되도록이면 끌려가지 않아야 된다. 우리한테 구애를 하게끔 만들어야지 끌려가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외국인이 이렇게까지 매도를 하는 이유는 물론 삼성전자의 개별적인 어떤 그런 이슈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이게 이 외교적으로 지금 현재 아주 민감한 시기라서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게 영향을 좀 준 게 아닌가. 국제 정세가 지금은 사실 판단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예. 하여튼 뭐 그런 게 좀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되고 어느 쪽에서 매도를 했느냐. 일단 연기금은 확실하게 매도를 했어요. 연기금은 매도를 했는데 외국인은 도대체 이게 미국계 자금인지 유럽계 자금인지 아니면 중국계 자금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예. 신고를 바로 안 해도 되거든요. 외국인들은 당일 매도하고 신고를 바로 안 해요. 한참 있다가 며칠 지나고 나서 하고 그러거든요. 하여튼 뭐 그렇다. 예. 그래서 조금 갑자기 이런 매도가 나올 때는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당장 경기 침체가 오는 거는 아니다. 예. 근데 지금 미국의 재무장관이 얘기하듯이, 뭔가 어떤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 같은 그런 발언이 미리 있잖아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건이 터진다 그러면 그때는 사실 조금, 위험 자산의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어요. 관망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어떻게 저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도 있고 하니까 뭐 그런 준비는 좀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예. 민감한 때이다. 민감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주식이 뭐 이게 아침에는 좋았어요. 다 좋았거든요. 좋았는데 오후 들어가지고 이게 또 다 밀려버리는. 그 거래소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딱히 뭐 조선주하고 몇 개 이게 올라가는 거 외에는 올라가는 게 없었다. 근데 오늘 뭐 보니까 그 아이패밀리 SC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화장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많이 올랐어요. 그때 제가 얘기를 할 때보다 지금 보니까 한 50% 이상 오른 것 같더라고요. 근데 클리오 같은 경우는 횡령이 있었기 때문에 빠졌다가 오늘 그래도 좀 따라가려고 했던 그런 모양이 나오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 거리두기 완화를 더 대폭 늘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뭐 그런 그 리오프닝 그런 거에 대한 또 기대감이 또 있지 않았을까 싶고, 그리고 송원산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화학 업체인데 폴리머 안정제를 주로 만드는, 산업용으로 만드는, 이게 양분해서 산업에 들어가는 걸 양분해서 만드는 회사인데 실적을 보니까 이게 작년에 한 1,000억을 벌었는데 영업이익률이 10%였어요. 근데 올해 전망 그 영업이익이 2,000억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1,000억에서 2,000억. 100%를 증가를 예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영업이익률은 한 14% 정도 늘어날 것 같다라고 지금 현재 전망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정도인데 지금 시총이 6천억이 안 됩니다, 지금. 네. 이런 회사들이 좋은 거죠. 실적 전망이 100%씩 이렇게 전망 잘 안 하거든요.
뭐 30%, 40% 목표가 제시하는 거 보면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100%라는 거는 송원 산업은 좀 최근에 한 20% 이렇게 계속 쭉 올랐는데 좀 관심 있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오늘 답답한 하루입니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도 큰 나라이고,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큰 나라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좀 이게 어느 한쪽에 휘둘리지 않도록 그렇게 잘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